산통에 버금가는 통증 요로결석. 여성 환자가 늘고 있다? 요로결석의 예방과 치료, 미즈닥터에서 진단합니다. 속눈썹, 노력하면 길어진다? 아름다운 눈매의 완성, 속눈썹 미인. 그 노하우를 여백숲에서 공개합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내 몸의 변화, 체인지. 안녕하세요. 상큼한 체인지 이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섹시한 체인지 윤희아입니다. 예원 씨, 네. 혹시 이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극심한 고통, 산통이라고 싫어. 하죠? 네. 이 고통 얼마나 심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요. 애도 안 낳은 처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게. 제가 왜 이걸 예원 씨한테 물어보고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해서 네.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엄마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네. 그리고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을 때 내가 짠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건 왜 물어봐요, 제인 씨? 아니, 오늘 미즈닥터에서 만나볼 질환이 네. 이 산고에 버금가는 고통, 진짜? 끔찍하죠. 네.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요로결석이요? 네. 근데 그거 남자들만 걸리는 병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성에 비해 이 남성의 환자들이 많긴 하지만 네. 최근에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여성 환자들도 늘고 있다고 해요. 진짜요? 과연 어떤 질환인지 미즈닥터 산고의 고통 요로결석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잘 먹고 잘 싸야 장수한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죠? 잘 먹긴 하는데 잘 싸지 못한다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겁니다. 요로결석이란 소변이 만들어지고 이동 저장되는 신체 기관인 심장, 요관, 방광, 요도 등의 결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결석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요로결석의 원인은 대개 적은 수분 섭취량으로 인해 소변량이 감소하고 소변량이 감소하면서 소변의 농도가 높아지면 발생하게 되는데요. 통증이 산통에 버금갈 만큼 심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치료가 비교적 쉽지만 한 번 발생하면 환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재발하는 요로결석. 고통 없이 장수하는 요로결석의 관리와 예방. 오늘 미즈닥터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요로결석. 네. 저는 주로 남성들에게만 발병하는 병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요새는 여성 환자들도 늘고 있다고요. 네. 이전에는 요로결석이 네. 여성 환자들에 비해 남성 환자 발생률이 높았는데요. 네. 최근에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여성 환자들의 체중이 좀 증가하면서 2002년 이후에는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이 1대 1.3 확연히 줄었죠. 진짜요? 네. 그래서 여성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질환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인 씨, 네. 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떤 얘기요? 그러니까 요로결석은 결석이 빨리 빠져나와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변을 자주 봐야 하는데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 좋다. 맥주요? 맥주는 자신 있거든요. 물론 맥주도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은 하거든요. 네. 하지만 탈수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소변 중 결석의 성분을 오히려 늘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석의 위험률을 더 높이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구나. 맥주 마셔야 될까요? 안 마셔야 될까요? 안 마셔야겠습니다. 네. 예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요로결석에 잘못된 인식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궁금증을 낱낱이 알려줄게요. 미즈닥터 요로결석 처방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일단 요로결석은 소변이 내려가는 길에 볼이 생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보통 그 결석이 생기는 위치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장 쪽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결석의 이름이 바뀝니다. 신장에서 생긴 결석은 신장결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장에서 발생돼서 요관으로 내려와서 요관에 위치해 있는 결석을 요관결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방광에 생기는 결석은 방광결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방광에서 생겨서 요도로 위치해 있는 경우를 요도결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물론 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성에게서 여성보다 한 2배 이상 더 많이 잘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임기 여성의 경우 임신 때도 요로결석이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는 폐경기 이후에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만큼 요로결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이 이제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쉽게 말해서 소금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의 양이 많으면은 소금이 다 녹을 수가 있지만은 그 물의 양이 적거나 소금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소금의 결정어가 생기면서 바닥에 그 결정체가 고이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요로결석에도 똑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요. 물을 적게 먹어서 소변의 양이 적은 경우이거나 혹은 그 결석을 만들어지는 무기물이 그 소변에서 많이 배출되는 경우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어가 되면서 결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 요인이 있거나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요로결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로결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옆구리 통증이 있습니다. 이 옆구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 증상이 있을 때는 아픈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갑자기 시작되고 또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가장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요로결석이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의 고통과 비교될 만큼 그렇게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은 증상이 호전됐을 경우에는 꾀병으로 오인될 만큼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결석이 있으면서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막게 되면서 신장이 크게 되면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로결석에 이제 옆구리 통증이 있으면서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또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증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장의 문제를 일으켜서 구토라든지 오심, 구토 등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세균에 감염이 되면은 오한 등 발열 등 증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로결석이 방광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석이 방광을 자극하게 되면서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배뇨통 등 그 통증을 동반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요로결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소변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신장을 붓게 만듭니다. 그 신장에 이제 붓게 만드는 증상을 이제 수신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수신증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신장의 기능이 이제 상실될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면은 투석 같은 그런 걸로 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장 기능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요로결석이 있는 경우에 빨리 제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로결석을 특별하게 스스로 이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요로결석은 1년에 한 10% 정도 내에서 재발이 잘 될 수 있는 질환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로결석 증상이 옆구리 통증이나 혈뇨가 동반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약 20% 정도에서는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로결석으로 혼동될 수 있는 질환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좌우로 나눠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요로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른쪽 측복통을 이제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오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맹장염, 오른쪽 아랫배가 아픈 경우 맹장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맹장염과 그 오른쪽 요관 결석이 이제 같이 혼동될 수가 있고요. 또는 대변을 잘 못 봐가지고 배가 아픈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요로결석과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로결석의 치료로는 요로결석 크기가 4mm 이하로 작고 증상이 거의 없으면서 다른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물을 하루에 약 2리터 이상 복용하면서 일주일 동안 자연 배출되도록 기다리는 대기요법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대기요법을 시행하여도 자연 배출되지가 않고 증상이 심한 경우, 또는 요로결석 크기가 한 4mm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신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세속술을 시행해서 요로결석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체외 충격파 세속술은 체외에서 충격파를 발생해서 체내에 있는 그 결석을 분쇄하는 방법인데요.
소변으로 약 2ml 이하의 결석 가루로 이제 분쇄를 해서 소변으로 자연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석의 크기가 한 2에서 3cm 정도 크고 요관이 결석에 이제 매복되어 있는, 숨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요관경으로 이제 결석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과 욕구를 째서 하는 경피적 신세석술 같은 수술적 방법으로도 요로결석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소변에서 무기질을 희석시킬 수 있는 물을 이제 많이 복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2에서 3리터 이상 물을 복용해서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짠 음식이 요로결석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동물성 단백질 역시 과잉으로 섭취를 하면은 요로결석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칼슘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칼슘 양을 적게 먹으면은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은 최근의 트렌드로는 칼슘의 양을 적절하게 복용을 해야지 요로결석을 오히려 더 낮출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칼슘은 제한하지 않고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구연산이 든 이제 신맛 나는 과일들, 예를 들면 오렌지라든지 레몬 같은 경우를 많이 복용하는 것도 요로결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한 2배 정도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임산부에서도 요로결석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임산부에 요로결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수분 섭취와 함께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자연 배출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도 골다공증 예방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남성만큼 요로결석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임기의 여성의 경우에는 과거에 요로결석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면은 임신 전에 요로결석이 이제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검사를 해서 임신 중에 결석으로 인한 통증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요.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서 요로결석이 이제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폐경기 여성에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물을 많이 섭취를 해서 소변으로 나오는 칼슘량을 희석시켜서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네. 이 요로결석의 가장 좋은 예방법 네. 역시 충분한 수분 섭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주는 오히려 그 발병률을 높인다는 거, 그리고 하루에 최소 3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것도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술은 삼가해 주세요. 네. 그리고 미리 상고의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요로결석 미리미리 예방해 두자고요. 네, 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네. 이분과 함께 할 시간이죠. 지난주에 그 첫 방송 나가고요. 아우, 남성분들이 어찌나 이분 소개해달라고 난리를 피는지. 제 주변에서도요. 짜증났습니다. 여우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 2010 미스코리아 하현정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현정입니다. 현정 씨. 네. 지난주에 첫 방송 방송되고 나서 주변 반응이 어떠셨어요? 첫 방송이라 그런지 조금 긴장한 것 같다고 떨지 말고 잘하라고 많이들 응원해 주셨어요. 아니, 뭐, 네. 남자분들이 막 예쁘다, 뭐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아쉽게도 연락은 없었네요. 아우, 할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내가 남자라도, 네. 너무 현정 씨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예쁘잖아. 어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현정 씨가 준비한 여백습이 더 관심이 가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현정 씨. 네. 오늘 여백습에서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어요? 사랑을 하면 속눈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작은 별들이 보인다. 두 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아니 뭐 사랑하면은 이렇게 속눈썹이 이렇게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인가? 그런가? 사랑을 하면 눈이 촉촉하고 풍성해져서 눈매가 또렷해 보인다는 말인데요. 네. 그만큼 눈은 사랑을 대변하는 거울이자 또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러브 포인트라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이 눈이라고 합니다. 네. 마음의 창. 눈 확실한가요, 눈? 그렇다고 했죠. 그리고 근데 여성들을 이 눈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남자들이.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부터 눈화장도 계속해서 발달해 왔고 네. 특히 속눈썹, 이 매혹적인 속눈썹을 가진 여성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목받아 오면서 또 길고 풍성한 속눈썹을 갖기 위한 욕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두 분도 속눈썹에 대해 관심 많으시죠? 아우, 네. 많죠. 아주 많죠. 근데 저는 속눈썹은 사실 고민이에요. 왜요? 솔직히 내 눈 좀 네. 큰 편이고 좀 예쁜 편이잖아. 그렇죠. 표정이 떨떠름해. 아니 근데 속눈썹이 좀 네. 짧고 그리고 컬을 줘도 막 계속 가라앉더라고요. 저는 네. 숱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인조 눈썹을 사용을 하는데 네. 붙였다 뗄다 할 때 이 숱이 빠지죠. 더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네. 안 붙이면 허전하고 붙이면 숱이 없어지고 정말 난감합니다. 현정 씨 네. 어떻게 네. 될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속눈썹 미인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뜨거운데요. 네. 반면에 두 분처럼 속눈썹에 대한 고민도 각양각색입니다. 자, 그럼 과연 길고 풍성한 속눈썹을 갖기 위한 방법, 그 노하우는 무엇일지 여우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 길어지는 속눈썹의 비밀 준비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된 눈화장 콜. 17세기 빅토리아 시대부터는 매혹적인 속눈썹을 가진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주목받기 시작. 현재에도 길고 풍성한 속눈썹을 만들기 위한 여성들의 욕구는 치솟는 속눈썹 길이만큼이나 수직 상승 중인데,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또렷해 보이는 눈매의 키워드 속눈썹. 그렇다면 속눈썹 미인을 향한 여우들의 비장의 무기,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형 같은 속눈썹 만들기, 그 비밀을 전격 공개한다. 여성들의 눈매를 그윽하게, 표정을 풍부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얼굴의 완성, 속눈썹. 아름다운 속눈썹 연출을 위한 노하우 베스트 3. 그 첫 번째 무기는 요즘 또 소비자들, 현대 여성들은 또 워낙 저자극이나 자연주의 제품을 또 선호하기 때문에 보통 요즘에는 성분들에도 여러 가지 다양화를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허브 추출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천연 성분의 왁스 성분이라든가 뭐 식물성 한방 성분 등을 이렇게 좀 더 가미해서 저자극으로 속눈썹에 좀 트리트먼트 개념까지 강화해서 발랐을 때 예쁘기만 한 속눈썹이 아니라 좀 더 내 속눈썹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좀 저자극의 자연주의 개념의 마스카라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름마저 섹시한 아이템, 마스카라. 영양제를 결합한 기능성 마스카라부터 장시간 볼륨 있는 컬링 효과를 유지하는 아이템까지. 여성들의 영원한 워너비 아이템, 마스카라. 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메이크업 팁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다 아시다시피 그 뷰러로 먼저 찝는데 한번 눈 안쪽에서 먼저 찝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한 3번으로 나눠서 찝으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섬유질 마스카라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로 먼저 바르신 다음에 마스카라를 바르시면 조금 더 풍성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마스카라를 바르기 전 제인의 속눈썹 길이. 그렇다면 마스카라를 바른 후 달라진 그녀의 속눈썹은? 한편 마스카라보다 더욱 눈매를 또렷하게 연출하는 두 번째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 바로 인조 속눈썹. 네, 인조 속눈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이제 구매를 해서 모양도 각기 다른 모양이 있어서 때와 장소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요즘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데 속눈썹 시술에 비해서 값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에 현대 여성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용법이 간편한 인조 속눈썹은
사진을 찍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 특별한 날, 드라마틱한 속눈썹을 연출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커다란 눈매를 만드는 매직, 인조 속눈썹. 그렇다면 인조 속눈썹을 부착한 후 그녀의 눈은 얼마나 커졌을까? 한편 최근에는 인위적인 느낌을 배제하고 보다 자연스러운 눈매를 연출하기 위해 가닥가닥 붙이는 인조 속눈썹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집에서 혼자 하시기에는 조금 몇 번 연습이 필요하신데요. 일단 뷰러를 찝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먼저 하신 다음에 눈 끝에만 몇 개 포인트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걸로 눈 전체를 다 붙이실 때는 마스카라를 하지 말고 그냥 뷰러를 찝으신 다음에 하시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속눈썹, 노력하면 기를 수 있다. 긴 속눈썹을 위한 생활수칙, 그 비법을 알아보자. 메이크업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뷰러를 너무 세게 찝는다거나 아니면 마스카라를 한 뒤에 뷰러를 세게 찝으면 이게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더 많이 빠지게 되고 하니까 힘 조절하는 걸 좀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속눈썹을 붙이셨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뜯지 마시고요. 스킨이나 아니면 물을 묻히시면 일회용 속눈썹 같은 거는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떼내시고 아이 리무버로 지우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눈썹 역시 모발의 일부. 머리카락에 좋은 음식들이 속눈썹에도 좋은 법. 단백질이 풍부한 콩과 두부,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풍부한 흑미는 속눈썹 탈모를 막는 건강 메뉴. 또한 속눈썹 역시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마스카라를 지울 때에는 자극이 덜한 오일 타입 제품을 사용해 눈썹 결을 따라 부드럽게 클렌징하는 것이 포인트. 네, 요즘에는 피부가 얇은 눈가 부위에 좀 더 자극 없이 주름도 예방하면서 클렌징이 되는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보통 자신의 메이크업 스타일에 맞춰서 보통의 편안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워터 타입으로 간단한 클렌징 할 수 있는 리무버가 있고, 좀 더 진하게 아니면 물이나 땀에 강한 워터프루프 타입을 쓰시는 분들을 위한 오일 타입의 리무버 제품이 있어서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아니면 메이크업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속눈썹 연출을 위한 마지막 비장의 무기는? 네, 요즘 반영구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가는 속눈썹이 있는데요.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받으시는 게 좋아요. 혼자 하신다고 하시다가 글루가 눈에 들어간다고 하면 많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한번 붙이면 2주에서 3주 정도 가니까 매일 붙이지 않으셔도 되고, 근데 처음에는 좀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자연스럽게 연출은 가능하죠. 눈 화장을 잘 못하거나 귀찮아하는 여성들을 위한 속눈썹 뷰티 팁. 속눈썹 연장술 완성. 좀 더 길게, 좀 더 풍성하게. 선명하지 않고도 예뻐지는 매혹적인 눈.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길고 풍성한 속눈썹. 여우들이여, 그 신비한 속눈썹 매직에 도전해보자. 야, 정말 속눈썹을 길게 만드는 방법 진짜 네. 너무너무 다양한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왜 속눈썹 연장술? 네. 이게 저한테 맞을 것 같아요. 화장 안 해도 되죠? 쌩얼 예뻐 보이지? 얼마나 좋아. 인형 편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예원 씨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 그 속눈썹을 붙이는 접착제가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술하기 전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자신의 피부 타입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현정 씨, 저 같은 경우에는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접착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겁이 나요. 저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인 씨처럼 네. 라식 또는 라섹 시력 교정술을 받은 분들은 되도록 시술보다는 속눈썹 영양제를 바르거나 네. 또 마스카라를 바를 때 밀착력이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제인 씨 같은 경우에는 VCR에서 보신 것처럼 속눈썹 트리트먼트나 또 고농축 앰플, 코스메틱 같은 제품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현정 씨. 네.
현정 씨 속눈썹이 뭐 했어요? 진짜 길다. 진짜 길다. 전 감사하게도 네. 또 부모님 두 분 다 기셔서 물려받았습니다. 뭐야. 아니, 제인 씨랑 나는 돈을 들여야 예쁜 네. 거고, 뭐 현정 씨는 뭐 타고난 거예요? 짜증나. 아니, 정말 문득 든 생각인데, 아니, 남성분들이 네. 아실까요? 이 여자들이 속눈썹까지 신경을 쓴다는 거? 글쎄 아마 모를걸요. 네.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세심한 것에도 관심과 정성 그리고 요거 비용을 들인다는 네. 거 우리 남자분들이 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우리 여자친구들한테 예쁘다 많이 해주고 칭찬도 좀 해주고 그러죠. 아름다워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주 여백습에서는 어떤 주제로 남자들의 칭찬을 불러일으키게 될지 기대해 보고요. 오늘 체인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내 몸의 변화 체인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유혹으로 찾아올게요.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내 몸의 변화 체인지.